안녕하세요. 경제와 금융의 유익한 이슈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2020년 테슬라는 이치로운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뉴스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테슬라 주가는 2020년 연중 74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가의 폭등 뒤에 또 다른 사실이 감춰져 있는데요. 바로 공매도 세력의 몰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가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테슬라 주식 공매도는 무려 2,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공매도자의 손실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매도 손실 2위는 애플 67억 달러였고요. 3위는 아마존 5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한국 투자자의 해외 투자 1순위 테슬라, 2순위 애플, 3위 아마존과 일치합니다. 머니부머는 2020년 초에 테슬라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한 바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에 대한 해외 추천 의견, 그리고 2018년부터 지속된 테슬라 공매도 세력의 고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이지만 이 컨텐츠가 발표됐을 때만 테슬라 주식을 샀어도 대박이 났을 겁니다. 반대로 공매도 세력은 포기했으면 쪽박은 매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테슬라 주가에서 읽는 공매도의 교훈입니다. 테슬라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공매도 잘못하면 완전 쪽박차고 공매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공매도가 꺾을 수는 없고 기업 가치가 승리하면 결국은 공매도도 매수 세력으로 탈바꿈하면서 주가 상승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교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간단히 공매도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기 전에 먼저 선매도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선매도하기 전에 주식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매도 방식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등 발생 시에 추가 급락을 공매도가 가중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또는 금융주 등 종목을 제한하면서 공매도를 중단하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선매도 후에 결제할 주식을 조달하는 것이 순수한 공매도인데요. 이 순수한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1969년 신용융자와 함께 대주제도라는 이름으로 공매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신용융자는 돈을 차입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 주식 매입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주제도는 주식을 차입해서 파는 레버리지 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6년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인 대차 거래가 허용되면서 이 공매도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000년 우풍상호 신용금고가 무차의 공매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2013년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세력 공격, 2016년 한미약품의 늦장 공시와 공매도 사건,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시 주가가 폭락할 때 그 폭락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악으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단골 논쟁거리로 등장한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를 놓고 논쟁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급락 후에 한국 주식시장은 거침없이 반등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마감 시한 연장을 반복한 끝에 금년 3월 15일 연장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고 사전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법 제도를 입법 예고하며 공매도 재개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놓고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시장,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주식시장의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도 이 분위기에 부채질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반대하는 요지는 공매도 제도가 이용 조건, 비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길어진 운동장, 즉 불공정한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불필요한 악의 이미지에 불공정의 이미지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는 왜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매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자본시장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제나 금융 전문가,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공매도의 장점이 주식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의 부정적인 정보를 정보력이 뛰어난 펀드 매니저 등 기관 투자자가 습득하면 주가의 미래 하락으로부터 보유주식 가치 하락을 해지,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 포지션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짐으로 해서 서로 가격 움직임을 상쇄시켜서 전체 투자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해지입니다. 이 해지를 하거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되는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 기능을 공매도의 주식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상당히 학술적이고 피상적으로 들리지만 이 기능은 주식시장에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덜 민감해진다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믿지 못하면 그 시장은 존재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와는 달리 기관 투자자는 미세한 가격 움직임을 따라 전 세계 시장을 이동하며 차익을 실현합니다. 이것을 재정거래,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에서 시장의 존립 근거인 일물일가의 원칙은 가격 차이를 참여자가 매도 매수를 통해 찾아가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의 도달 법칙입니다. 이 합리적인 기능을 찾아가는데 공매도가 돕는 것이 중요한 공매도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합리적인 주식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시장은 배척될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은 교육과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임에도 자본시장은 아직 튀는극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 기관 투자가의 투자 기준인 모간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MSCI의 이머징 마켓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국 개인 투자자만을 위해 공매도를 폐지한다면 합리적 주식 가격에 대한 의심과 포퓰리즘 주식시장으로 평가되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즉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우려됩니다. 기관 투자자는 개인의 저축자금을 집단 운용하는 펀드들이고 이들은 엄격한 운용 규제로 불투명한 자본시장에는 투자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기능 측면에서 불필요한 악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필요한 악인 이유 이해되십니까? 또한 공매도는 시장 역학적으로 신용융자를 상쇄하며 이른바 영끌 비투라는 레버리지 매수에 의한 버블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으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공매도의 최장기간 억제가 유지되면서 신용융자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속하게 3,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만일 공매도가 허용됐었다면 실물경제와 주식가격의 디커플링이 반영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증가했을 것이고 주가의 상승 속도는 억제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가치 증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좀 더 서서히 시장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 측면에서 공매도가 폐지된다면 신용융자도 반대점 힘의 균형을 위해서 폐지가 되는 것이 버블 압력을 줄이는 입장에서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가격의 변동성, 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투자 매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주식시장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갈 것입니다. 그럼 공매도는 왜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되었을까요? 즉 개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공매도가 가지는 손실 무제한의 위험 때문입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 가격의 하한, 손실의 하한은 제로입니다. 이익이 상한은 이론적으로 무제한이지요. 공매도자는 이 반대의 포지션,
이 반대의 손실과 이익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실 위험이 무제한인 것이죠. 이에 따라 공매도자는 많은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선물과 옵션 시장 등 파생 상품에서 매도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자는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 결제 불이행, 파산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공매도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 정보의 조직적인 습득, 해석 능력이 있는지, 즉 공매도의 활용 능력이 있는지, 끝으로 공매도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해서 상시적인 운영 보고를 하거나 감독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매도 거래자에게는 자격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거래 조건과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상시 감사를 받고 상시 감독을 받고 결제 불이행 시에 무제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위험 담보도 필요하죠. 사실 이러한 공매도의 무제한 위험으로 기관 투자자도 투기적 공매도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용이나 또는 차익거래용으로 철저한 개선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사례는 공매도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무리한 공매도자가 큰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기관 투자자도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시됩니다. 과거 셀트리온처럼 2018년, 2019년 초까지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에 시달렸으나 그 전세는 2019년 후반기부터 역전됐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테슬라보다는 앨런 머스크에 대한 공매도의 성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2020년 공매도자를 조롱하는 진풍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도움을 주었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해설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2020년 2월 4일 이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 나스닥의 마틴 틸러라는 시장 분석가는 흥미로운 분석 리포트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이 마틴 틸러는 테슬라를 유망 종목으로 적극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마틴 틸러는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것은 증권 분석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에 의한 공매도, 숏셀링이 상당 부분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오히려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공매도 트레이더들 예측과는 달리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면서 쏟아진 공매도 해소 물량, 숏 스퀴즈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손실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즉 손실이 발생하면 공매도 물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야 합니다. 이 사는 것이 숏 스퀴즈, 공매도 해소 물량이죠. 이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로 억눌려 있던 주가가 다시 레버리지 2배로 점프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공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주가를 싸게는 팔지 않겠다는 강한 보유 심리가 시중의 거래 물량을 소진시켰고, 이에 따라 공매도 해소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급속도로 폭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사례에서 마틴 틸러는 트레이더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 공매도를 자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불필요한 악이거나 제도를 이용한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는 아쉽지만 공매도의 무제한 위험을 피해 공매도를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 가격이 버블 없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시장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항상 경제 가치의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고 버블은 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의 유익한 이슈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